뭐 여러 출연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야, 저게 이루어질까 했던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다 이루어졌어. 어, 신기해요. 가끔씩 보면은. 굉장히 신기해. 아니,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네. 이현주 됐으면 좋겠는데 될까? 그러면 뭐 하나씩 있잖아요. 왜? 아, 맞아요. 아니 그리고 뭐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됐어요. 급박하게.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놀라운 일이에요. 저 총선 결과 한번 기적 볼게요. 같죠? 네. 총선 결과 한번 볼게요. 뭐 무난하게 한 6천 표 차이.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말고 새로운 미래 등이 있었지만 이현주 후보가 무난하게 50% 넘으면서 당선돼서 이탄 의원의 그 지역구에 현역 의원으로 그것도 3선으로. 네, 삼선이 됐죠.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 총선 아니냐. 네. 아, 참 그래서 걱정도 많습니다. 이제 뭐 기대도 많고, 근데 앞으로 펼쳐질 일이 좀 예상이 돼서 참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큰일이야. 참. 근데 그게 좀 약간 격동의 국회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큰일 드는데. 진짜. 아니 그래도 그래서 네. 윤석열의 2년이 격동이었고 너무 힘들어서 이현주 같은 전투력 있는 사람이 민주당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당원들이 네. 이현주 의원을 민주당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네, 네. 정치인들의 행위는 도구로 쓰인 것 뿐이지. 네, 네. 이현주가 정말 잘 싸운다고 하니까 그 민심이 막 움직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현주 받아들입시다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 민심이 만드는 자리예요. 근데 그 민심 받아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결국 해야 될 일은 일단 그 격동의 세월 속에 뭔가 윤석열 뭔가 정권을 역할을 해야죠. 네. 무너뜨리는데 힘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역할을 해야죠. 어. 또 이 삼선이니까 이번에 상임위원장 또 할 차례고 아마 여성이 3선 이상 중에서 상임위원장 아직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명.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돌릴 때 한 적이 있냐 없냐도 돌리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더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한 사람들은 또 제외가 되니까 지금 또 여성들은 또 우선적으로 또 배려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여성 중에서는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수당이고 이래서 아마 이제 순번이 돌아올 거예요. 그 이야기 이따가 해주세요. 네. 지금 오늘 국회부터 얘기 좀 하시고. 네. 오늘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이 통과된 것이고 네. 최상병 특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이 통과된 측면이 있는데 제가 오늘 순간 착각을 했어요. 야, 이게 통과가 늦게 끝나면 이현주 출연 못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뭔 말이냐면 제가 현역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니셨어. 네, 당선자입니다. 네, 당선자. 네, 아직 등원 안 했습니다. 한 달. 이거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격동의 시작인데. 아니 이제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영수회담 할 때 통과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굳이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장 청구권 그걸 찝어가지고 그거를 문제 제기를 딱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거 빼면 합의해주겠다 그 얘기를 한 거라서 아마 이게 잘하면 그거 빼고 합의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을 그 걸고 넘어지면서 이제 그걸 인질로 잡고 넘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이제 같이 처리를 하긴 했죠.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국민의힘도 알고는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 등을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줬다라고 하는 명분 만들기가 좀 그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다 무산시키진 않고 예,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퇴장하고 대통령한테 지금 미룬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죠. 총선의 민의를 우리가 마치 완전하게 거부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그거 아니다. 식으로 그렇죠. 약간 그렇게 그리고 대통령한테 또 역시 거부권으로 미루는 느낌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은 이거 이거 또 거부권 행사한다.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 이 지금 총선 이후의 민의와 그 다음에 이번에 나타난 분위기, 이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또 총선 이후에 새로 나타난 그 팩트들도 많잖아요. 그죠? 뭐 여러 사람의 진술들이 있었고요. 점점 보면 지금 사실관계 근접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부로 지금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면 모르겠는데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특검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저는 굉장한 저항, 맞죠.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텐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최해병 특검법은 이제 일단 통과가 됐고 거부권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2대 가면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 종합특검. 네. 근데 이 두 건은 그냥 본인들 대통령 부부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않으면 그냥 대충 공방 주고받다가 그냥 통과시켜줘도 별 문제가 없는 건데 네. 요거는 두 사건은 대통령 부부의 문제예요. 하나는 남편, 하나는 부인인데 김건희 종합특검도 사실 올라가 보면 윤석열 건이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 검사 또는 그 뭐 검찰총장 이런 뒷배를 갖고 벌어진 일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결국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못 받는데 법적으로 못 받게 되면 국민들로부터는 지탄을 받게 되는 이 구조가 아마 22대 초반을 계속 지배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3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영수회담의 결과인데 사실 제가 느낀 게 이 영수회담을 했는데 야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의 표정과 그 태도가 근데 그게 별로 그 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지적을 별로 안 하대 기자들이.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주 불편했었거든요. 왜? 어떤 점에서? 아니 대통령 아니 그래도 이때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영수회담을 쭉 했지만 아무리 야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하는 취지 얘기를 하거나 지적한다고 해서 그렇게 표정이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이렇게 삐뚤어진 표정을 짓고 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포커페이스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안 되시대요. 그죠?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아니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아니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둘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 화면이 전 국민이 생중계되고 있는 건데. 저건 그거 아닐까요? 뭐냐면 자기 면전에서 자기 비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케이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렇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그 말을? 비판이 뭐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지도 않았어요. 상당히 정체된 말이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국민들이 보는 말이었고 그래서 상태고. 그리고 그 3명의 비서들 비서실장, 정무수석, 네. 그다음에 홍보수석. 그 3명이 정말 그 3명도 정말 예의가 없던데요. 아무도 이렇게 메모도 안 하고. 진짜 왜 메모를 안 해? 우리가 아니, 다 준비해 가서 그런가? 그 3명의 표정도 정말 저는
아니 이게 영수회담을 하는데 야당 대표와 야당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회담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비서실 아니 그 사람들이 국무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비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메모라도 하고 뭔가 끄덕거리는 표정이라도 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리해. 나는 그건 생각 야, 못했네.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 뭐 기본이 안 돼 있네. 응? 그래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눈에 보이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아주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상으로라도 낙서를 하더라도 메모를 아니, 그러니까 하는 척. 무슨 낙서를 하더라도 제 말이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니 그분 5선이나 하신 분이라 그런지 역시 그 너무 다선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비서실장은. 응? 사진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간 사람들은 다 뭔가를 들고 쓰고 있어. 아니 보세요. 국민의힘 쪽은 그게 없어. 나중에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정진석 실장은요. 그냥 이렇게 딱 이 수첩 놔두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표정이 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 보는 데서도 저러고 있으면 안 보는 데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분들이 이게 야당이라는 게 국회 야당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 있을 땐 야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대표들이잖아요. 근데 민주공화국의 기본 개념이 전혀 공부가 안 돼 있다 하는 맞아요. 그 심각하다는 걸 좀 느꼈고요. 어쨌든 그 이제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전혀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지. 네,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래서 이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얘기도 없고 또 경제기조도 저는 뭐 25만 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 전환을 전적으로 확 바꾸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이 야당이 승리를 했으면 최소한 야당 얘기를 좀 들어서 뭔가 좀 타협해가지고 중간 정도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했나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럼 한번 해보고 상대가 하자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재정도 한번 조금 써보고 써보고 결과가 괜찮으면 하고 결과가 시원찮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유연성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거 없이 앞으로 3년 어떻게 가겠어요? 나라 망하자는 소리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입장에서 뭐 우리가 말이야 탄핵 하지만 그 맨날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 근데 이제 여하튼 불가피하면 이제 또 그런 사건이 생기면 또 그렇게 가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만 이 3년 앞 정말 이게 나라가 말이에요. 걱정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하튼 어떤 상황에서든 민주당이 대한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지금 이렇게 망가진 경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예컨대 이제 희망을 줘야 된다 하는 부담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과 부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생각 많이 하셨네. 네. 그 사실- 특히 경제나 이런 거는 뭐 예컨대 우리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죠. 맞죠. 사실상 이제 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권임을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방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바라보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은 시각들이 있을 텐데 굳이 굉장히 좁은 시각으로만 국정 운영하니까 이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사실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의 개인 비리까지 있는 거예요. 특검들은 다 그런 거랑 연관돼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방어적인 상황에 한심한.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고 퉁치려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이고 총선 민의는 이걸로 끝.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태일 텐데 저는 더군다나 뭐 정치적 이슈는 두 번째 치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생각 바꿔야 되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게 왜 25만 원씩 나눠주면 13조 들어간다는 거를 총선 때 선거운동용으로 1,000조씩 풀겠다고 하는 것과 또 배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마른다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마르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데 시중에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오르는데 나도 돈을 많이 벌면 그거는 호황 속에서의 물가가 오르는 거라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는 가난해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막 문제가 생기면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니까 문제인데 정부가 돈을 좀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지금 윤석열 정권 얘기는 물가가 오르니까 정부가 돈 쓰면 더 오른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논란이 있으면 근데 2년 동안 돈을 안 썼더니 더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허덕거리고 있으니까 야당 얘기는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야당 얘기는. 그럼 2년 동안 해봤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면 야당 그렇지. 말 좀 듣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근데 끝까지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좋아.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건데 저 국민들을 야당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해가면서 이럴 때는 사실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별 효과가 없으면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네요. 그러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라든가 보통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이슈든 간에 협의체 하나 만들어 보자 일단. 뭐 대단하다고 그죠? 지금 의사들 참.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의사들은 아예 안 들어온 상태 자기들끼리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유야무야 돼버려. 이것도 만약에 이 지원금 문제에 굳이 이게 사회적 수기가 필요하면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경제학자들도 불러 좀 이야기 들어보고 할 수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본인이 달라지지 아니, 않는 절대로 거. 안 하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안 유연함이 해요. 없는 사람은 아니 대통령 그리고 하면 안 돼요. R&D도 추경으로 이번에 급하니까 지금 난리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난리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토대가 다 무너지니까 그 추경으로 어차피 돈도 지금 마르고 이러니까 시중에 그러니까 R&D 예산이라도 추경으로 좀 해보자라고 이 대표가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합리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이 명문 만들어졌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진짜. 그만큼 늦어. 그만큼 비어 있는 만큼 R&D 기술이나 인력은 다 빠져나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할 건데 지금 추경하면 어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건 무슨 똥꼬집도 아니고 이게 무슨 국가 운영을 이따위로 하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그 의대 증원 문제도 결국에는 그래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잖아요. 법원이 봐도 그렇거든요. 2,000명 어디서 나왔어? 틀림없이 각 대학에다가 신청 받으니까 대학들은 뭐냐 하면 야 때는 이때다. 특히 사립학교들 때는 이때다. 증원 일단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부터 하고 보자. 증원하기 힘든데 증원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대는 이 시설하고 이 훈련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설비랑 이런 게 다 여건이 돼야 하는 거지 환자 있다고 다 증원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게 그냥 막 전공의들 막 수련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원한다고 하니까 특히 사립학교들은 막 때는 이때다 하고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청 막 받고는 그거 다 집계해가지고 지금 2,000명 만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근거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뭐 아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심포지움 하면서 과학적 근거라고 낸 게 윤석열 쪽에 의심받고 있는 정교적 행위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진짜 과학적인 게 안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국가를 운영할 아예 자격이 없어 보이죠,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자기 그냥 제가 볼 때 우격다짐 막무가내. 이게 딱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우격다짐 막무가내.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만 해도 낙선도 해보고 그러면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실감이랄까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표피적인 거라도 알아요. 그러면 내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실제로 밖에 보여주는 태도들은 상당히 유연해지거든요. 정치인이 원래 그래요. 네, 네.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네, 그렇지. 정치를 좀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물어보고. 어쩌다 보니 문재인 정부 때 어쩌다 보니 뭐 저 보수 쪽 인기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첨됐어요. 당선이 아니고 네, 당첨됐어. 그럼 오늘부터 1일 해갖고 대통령화 되는 과정이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보통 그 상황이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화 되죠. 네. 학습을 빡빨리 해가지고 그렇죠. 2년 지나도 똑같아.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간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영수회담 하는 걸 보니까 그 표정과 그 태도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합의하는 것들을 보니까 합의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좀 유연하게 뭔가 받아들일 만한 것도 하나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달라질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지를 진짜 철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게 총선이었고요. 이제 시작일 거예요. 아마. 아니 저는 그 이후에 총선 이후에 지금 더 추락한 거예요 지지율이. 네. 20%대잖아요. 응? 근데 이 큰일이에요 이게. 응?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란 표현이 그래도 돼. 뭐냐면 살아왔던 세월이 또는 그 사람의 원래 인격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요. 내가 검사일 때는 내 집사람 뭐 주가 조작 사건 정도는 내가 막을 만한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직접 안 막더라도. 경찰이 내사 보고서 만들어서 막 돌리니까 검사들끼리 완전 무마시켜가지고 자기 부인 수사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최혜병도 그 로비가 들어와 아까 뭐 어쨌건 간에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사람 죽은 사건에 누가 봐도 이건 과실치사인데 그런데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뭔가 빼냈어요. 근데 그거를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열애의식이라고 하는데 군대 있을 때요. 그런 검찰총장.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있을 때 다 작업 나가고 훈련 나가는데 꼭 아프다고 징병해서 안 나가고 행정반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열애의식이 대단한 거예요. 법에 대한 열애의식이. 그 속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쁜 거지. 니들이 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에 걸린 적이 없으니 난 무죄. 핸드폰 비밀번호가 22자리여서 내가 깐 적이 없으니 무죄. 이 머릿속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애초에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했지만 애초에 사실은 통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후보로 뽑은 게 문제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추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고 끌어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이게 희한한 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책임 의식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 책임이 아니야. 대통령이 문제인 거지. 약간 이런 느낌마저 맞아요. 들어요. 맞습니다.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다가 국민의힘 책임이다. 대통령이 문제지만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된다. 그죠? 그 국민의힘이 그걸 모르고 추대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그걸 왜 몰랐어요?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고 그런 구조가 된 정당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가치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었다라고 제가 느껴져요. 이렇게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죠? 박세일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박세일. 네, 박세일. 그러니까 그때쯤까지는 그래도 보수, 그러니까 그 3당 합당하고 나서 박세일 요 때쯤까지는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뭔가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싹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그냥 어딘가에서 그렇지. 바깥에서 누가 인기가 많아서 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띄우고 그것이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 띄우는 작업을 하고 이게 반복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이회창도 그랬고요. 바깥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할 때 그게 계속 반복이 인기가 됐어요. 있어 데리고 들어오고 심지어 김영삼도 밖에 데리고 들어온 거지. 그쪽 그렇게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심화된 그게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죠. 그죠? 네. 박정희 딸을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게 심화된 게 이제 심화된 게 윤석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종말적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품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품질이 계속 나빠지는 상태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은 박근혜보다 못하다. 국정 운영 자체가. 그래서 정당 자체가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정당으로 시스템 이게 상실된 상태. 야, 예리하게 보셨어요 지금. 네. 그런데 화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아까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선이면 다 법사위원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법사위원장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여성 비율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장 할 사람이 후보군이 많은 게 아니야. 제가 알고 있기에 이현주, 전현희, 박주민 그리고 한 분 더 있는데 그 정도가 법사위원장 네. 후보군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다 여성 뭐 할당 비율은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그 법사위원장 누가 될 건지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과 국무총리래 국회의장은 다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거는 절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하게 되면 21대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국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우리는 대장할게. 그럼 민주당이 17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네. 어쨌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내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후보군에 들어 계신 거예요? 네. 국회의장은 그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의석의 다수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은 당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숫자 순서대로.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그 법안 심의를 하는데 이 마지막 이제 그 자구 이제 마지막 그 거르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입법부에서 마지막 그 보루인 거예요. 그럼 입법부라는 건 뭐예요? 입법부라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보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갖고 가는 게 맞아요. 야당이.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네. 일단은 네. 관행 말고 논리적으로는. 네, 야당이 갖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당이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법사위원회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에 뺏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뺏긴 거잖아요. 그게 좀 그때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요거는 반드시 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이 뭐 이게 하나씩 나누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관행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거는 국회의장대로 그 논리가 있는 거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상병 특검법 통과된 것도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우회로로 6개월 그렇죠.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참패를 했는데 법사위원장
딱 차고 앉으면 또 그렇게 되는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수의 의석을 야당에다 몰아줬는데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원님은 저 원내대표 단이 이제 원구성할 때 네. 법사위원장 하시오 하면은 받으시겠다면서요. 아니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이게 어깨가 네.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칭찬받는 건 한순간이고 욕먹는 기간은 긴 좀 그런 많죠. 자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칭찬도 그렇고 욕도 그렇고. 네. 이게 국회 모습 이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재밌는 네. 자리 있잖아요. 상임위원장 정치는 하면은 원래 또 칭찬만 들을 수는 없는 게 정치잖아요. 그거만 잘 내면 돼. 네. 그럼 나중에 막 작게 미웠던 거는 중요하지가 않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워낙 저쪽 의석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 이런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 알아서 뽑아라. 그러면 다 민주당 되는 거잖아요. 출마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방식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상임위원장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의 소수 정당인 사람들이 법사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장들의 운영 때문에 막 뭐라고 막 항의하잖아요. 그럼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 중에 하나잖아요. 국회 가면 맨날 싸운다고. 네. 근데 그거 잘하실 것 같아서. 네. 그건 뭐 근데 어쨌든 국회는 국회에 또 운영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일 이번에 국회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지난 국회에서 보면요. 국무위원들이 국회 알기 우습게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동훈이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는 거는 싸운다 쳐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서로 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니 국무위원이 앉아가지고 야당 의원하고 싸우고 있어. 그 저는 절대 그런 건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죠? 물론 야당 의원도 예를 들어서 말의 내용을 무겁게 하더라도 말투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품위 있게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국무위원이 국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발언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 국무위원이 막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그 사실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무위원은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증인. 근데 그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은 시간 제한이잖아요. 국무위원은 시간 제한이 없어. 불리한 싸움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 증인으로 소환돼서 얘기하는 거면서 자기가 막 나와서 막 야당 의원하고 싸우고 있어.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위증죄 같은 거 세게 쳐버려야 돼요. 네. 거짓말하는 거. 원칙대로 다 하는 거 원칙대로. 야 기대되는데. 아니 저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막 말을 막 함부로 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아주 예의 바르게 할 제가 겁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의 이게 바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현주 의원에 대한 편견을 90%는 버리세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야. 이현주 머리가 순수해서 그래. 그러니까 생각이 순수하니까 꼰대 같은 거 못 참는 거예요. 사실 그거잖아요. 네. 그런 거고. 자, 근데 어쨌건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당선되고 나서 그런가요?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셨지? 웃으면서 얘기하고 제가 또 사회는 또 잘 봐요. 원래 제가 그리고 제가 원래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하고 할 때 제 전공 분야가 사실은 협상이거든요. 협상과 중재, 조정 그런 겁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 기대가 크고요.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할 겁니다. 드라이하게. 뭐 댓글창에서 보면은 드라이하게. 뭐 이제 보통 아마 그거 깨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3선 아닌 상임위원장도 몇 명은 나올 수도 있어요. 특정 상임위에서는 재선인데 정치권 짬밥 많은 사람 있잖아요. 네. 낙선 많이 해가지고 사실상 한 4선급 그러면 그 아젠다를 이 사람이 더 갖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재선이지만 상임위원장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상임위 한두 개 정도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데도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상임위원장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국민적 관심도 높아져요. 그런 건 네. 있죠. 네, 스피커 커지는 네. 거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 당의 삼선이었어 한 사람인데 상임위원장 하고 있으면 그 상임위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게 사실이고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알아요. 최고위원회의에 셀럽들이 쫙 앉아 있으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국민의힘처럼 이상한 당대표, 이상한 뭐 저 최고위원 그런 사람들이 안 보게 되는 그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뭐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안 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시켜주면 할게. 시켜주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켜줘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법사위원회 하면 법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검찰 이것만. 근데 사실은 모든 분야의 법들이 어차피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사실 이게 이슈가 되는 법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만약에 우리 당 입장에서 이거 이슈화 시켜야 된다 하면 그 이슈화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여성 본 게 딱 한 분 있어요. 유명한 박영선 언니. 법사위원장 나머지는 다 남성들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나중에 나오실 때요. 그 얘기 재밌던데 해주세요. 어떤가요? 언니 이거요? 언니. 자, 그건 오늘 시간 관계상 안 되고 또 우리 이현주 의원님의 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네. 오늘 컨셉이 그거잖아요. 수다 떨자고 그랬잖아요. 네. 진지하게 하지 말자고. 네. 참. 자, 그러면 22대 국회 가볍게 한번 전망을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짬밥이 있으니까 떨어져 것도 봤고 보수도 있어 봤고 어제 보니까 어디 저 지방 행사 가셨다가 약간 좀 욕을 먹으셨더만. 제가 욕 먹은 게 아니고 주최 제가 측? 주최 측이 아니죠. 거기에 그 온 이제 그 국민의힘 이미자 왔죠. 그분이 이제 욕을 먹은 거죠. 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그곳이 경북이에요. TK. 그 상주쯤 됐겠네. 상주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매년 그 행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초대를 받았으니까 거기를 간 거죠. 저는 축하하러 간 거고 저는 거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도자기 좋아하신다고?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지역을 좋아해요. TK지만 그리고 거기에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저를 초대를 했다고 그 그러니까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제 초대하는 걸 막지 않았다고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그거였었군요. 뭐라고 막 했나 봐요. 됐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말하자면 민주당으로 간 사람을 그렇지, 초대를 그렇지. 했냐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아니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 그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우리가 양당제고 양극화가 돼 있다고 그래도 아니 TK에 민주당 사람들도 가서 맞아요.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호남에 국민의힘 사람들도 와서 축하해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예. 정치를 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 아주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축하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현주 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다 대부분 호감으로 바뀌었지만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나쁜 이미지의 이현주가 아니라 성정이 그렇구나. 좀 꼰대 같고 불합리한 거 못 보는 꼴.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그러지 마라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좀 배신자 이런 소리가 들었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본집에 온 거잖아요. 본가에 오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삼선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하더만요. 삼선 때 날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170명 넘는 야당 다 합치면 190명 넘는 의원들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정치인은 한 100명 안짝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일 때 굉장히 좀 존재감이 좀 빛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믿고 아까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어요. 22대 국회는 어떻게 될 것 같냐? 한 2년 정도는 거의 전쟁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바람 잘 날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막 스트레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상이 돼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지지고 볶는데 국회 의석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두 가지 하려고 할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어떤 공작 정치 하나. 그렇게 흔들어야 되니까 여론을 얻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국회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탄핵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겪었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그때 민주당에 있었거든요. 사실 그 상황이라는 게 그래도 뭐 다행이랄까 뭐 어쨌거나 그래서 탄핵도 되고 뭐 그렇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잘 안정을 찾았어요. 그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아주 국가적으로 보면 큰 맞아요. 그거죠. 그건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또 이제 보면 또 어쨌든 또 대통령이 참 보면 그런 길을 사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예상이 되죠. 예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한 발 한 발이 살얼음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살얼음판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하나하나 결정을 해야 되고 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해야 할 행동과 발언은 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건 또 안 해야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거예요. 행동과 말은 굉장히 단호하게 하되 그러나 가볍게 해선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행동과 말은 분명히 필요한 거였는데 또 불필요하게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욕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말하는 것도 연습해본 사람이 잘한다. 아 진짜. 생방송 많이 해본 사람은요 말실수 거의 안 해요. 계속 의식을 하거든. 빌미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야 되고요. 곁다리에 너무 또 빠져도 안 돼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야 묵은지가 되셨구나. 자 여기까지 어쨌든 하세요. 그리고 아까 대안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성공해야 돼요. 결과물 총선 이기듯. 예. 그 다음에 정권을 만약에 잡잖아요. 뭐 이건 너무 많이 나간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맞죠.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느꼈던 것들은 싹 반대로 하면 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대로 하면 되고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 걸 다 반대로 하려다 보니까 길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이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고민을 하겠죠. 지금 제가 봐서 고민 안 한다는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몰라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그게 최혜병 특검은 자기한테 화살이 날라오지. 김건희 특검은 부인한테 날라오지. 이거를 거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국민들이 먼저 탄핵 이야기 나올 거예요. 저분이 어쨌든 나라를 좀 걱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그럴 캐릭터는 아니고요. 국가를 좀 걱정하셨으면.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웃긴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뭐 축하 기념 수다 떨려고 네. 나오시려 했는데 너무 진지했네. 네. 맞아요. 자, 새날 가족분들한테 네. 예. 아, 네. 우리 총선 본격화되기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새날 가족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격려 해주셨잖아요. 저 기억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힘내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과 자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날버려님 50세 남성입니다. 이현주 당선자님이 국민의힘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민주당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락해서 복당을 고민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제자리로 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좋았어요. 22대 의정활동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자, 친일 민족 반역 자책결 남북연합님, 한때는 미웠던 원주 누나, 윤 정권 타도의 앞장서는 22대 국회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하셨고요. 자, 뜻악님까지 감사드리면서 이현주 의원과의 오늘은 그냥 수다 수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좀 있으면 진짜 금방 국회 들어가시네요. 그렇죠. 한 달. 네. 자, 그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